첫 번째는 코스트코입니다. 코스트코가 2% 하락을 했는데 이 코스트코가 3월 매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네, 주가가 내렸다는 것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. 코스트코는 뭐 우리 다 알아요. 대형 이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, 3월 매출이 217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0.5% 증가하기는 했습니다. 뭐 식품이라던가 이쪽 매출이 좋았던 걸로 나와요. 그런데 동일 매장 예를 들어 A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 A 매장의 매출만으로 비교를 한 그러니까 동일 매장 매출은 마이너스 1.1%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. 이게 2월에 동일 매장 매출이 3.5%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. 근데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게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. 맨날 이렇게 성장하다가 왜? 그 이유를 봤더니 뭐 물론 식품 쪽은 더 많이 잘 팔렸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식품은 사실 줄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부터 줄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구, 장난감 그리고 이제 계절형 제품 그러니까 뭐 겨울에 많이 쓰는 제품들은 당연히 좀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계절성 있는 제품들 그리고 기금속 이쪽 판매가 매우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휘발유가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매출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소비자들이 쓸 것만 쓴다라는 거 좀 정리가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. 에어비앤비 거의 5%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뭐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으로 우리도 많이들 또 활용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.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더베어 케이브라는 곳이 약간의 그런 온라인 미디어 매체인 것 같아요. 얘들이 블로그에다가 하나 이 기업에 대한 뭐 코멘트를 한 건데 고엽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더 베어 케이브가 어떤 기업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와요. 우리는 뭐 기업들의 위법적인 내용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뭐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공매도 시장을 더 많이 주목하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기업이 별로일 때 공매도를 좀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부정적 이슈 마이너스 요인들을 주로 취재하고 분석해서 이제 글을 쓰는 뭐 그런 데인 것 같아요. 그런 매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 자 주요 도시들이 이런 단기 주택 렌탈에 대한 이제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이제 치열한 경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결국은 이 집을 내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죠? 빌려주는. 근데 이런 주요 호스트들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에어비앤비와의 약간 경쟁 구도가 또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면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너무 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그 안에서 이직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차별, 괴롭힘, 뭐 조직 내 괴롭힘 뭐 이런 이슈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한 이 사업적으로도 우리 얼마 전에 한 영유아가 이 마약 성분인 펜타닐을 흡수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뭐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전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뭐 마약하고 하면서 아마 그런 게 침구류 같은데 떨어졌는데 그 다음 손님이 왔고 아기가 이제 침대에서 놀다가 그걸 호흡해서 이제 사망한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맞물려서 이미지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. 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 보고서를 낸 겁니다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반론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, 이건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고 뭐 이런 호스트들은 본인들도 하겠지만 당연히 영업이 된다면 에어비앤비에도 그걸 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뭐 그래서 영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는
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청소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다라고는 하는데 이 보고서처럼 에어비앤비가 뭐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게 또 반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 모자이크입니다. 이 기업은 미국의 비료 생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. 한 6% 정도 이 기업도 내렸는데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목표가도 60달러에서 46달러로 꽤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냥 모자이크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좀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리바이스입니다. 이 기업이 16% 급락을 했는데요. 1분기 2023 회계연도의 1분기 실적을 이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1분기는 얘들은 12월, 1월, 2월이 2023 회계연도의 1분기 실적이었는데 이 낙폭은 지금 2019년에 리바이스가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. 리바이스 뭐냐 아시죠? 청바지 브랜드로 우리 다 알고 있고 청바지를 중심으로 한 뭐 종합적인 의료 업체인데 자, 매출은 전년 대비 6% 증가하면서 16억 9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. 예상치 웃돌았고요. 조정 EPS가 전년 대비 26% 감소를 하면서 0.34달러였는데 예상보다 이것도 좋았거든요. 근데 우리 의뢰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그냥 주가 괜찮았잖아요.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? 봤더니 일단 총마진도 얘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당초 작년에는 59.3%였는데 이게 55.8로 내려왔는데 우리 근데 소매업체들 마진 하락한 것도 그냥 늘상 봐왔던 거잖아요. 그죠? 이유는 뭐 재고 처리 때문에 할인 판매 많이 했고 이제 마케팅비 많이 들어갔고 뭐 이런 게 요인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른 기업들과 다를 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재고 문제가 얘들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고 정리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마진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당초 뭐 회사 측이나 뭐 시장에서는 이 재고 문제가 1, 2분기쯤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걸 올해로 기간을 더 넓힌 거죠. 재고 문제가 더 길어질 수 있다.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뭐 정말 대폭락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